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이 영상은 12월 14일 오후 8시 20분에 녹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도 역시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업로드 할 겁니다. 윤석열의 탄핵안은 가결됐고 한동훈 체제는 고고TV가 지난 비대위부터 총선의 비대위부터 한동훈을 들이면 보수는 망한다고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고 한동훈은 절대 대권 주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은 나가리 됐습니다. 한동훈은 끝났고 쫓겨나게 생겼죠. 쫓겨납니다. 자, 그러면은 당장에 지금 윤석열의 탄핵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윤석열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 헌재의 국정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심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헌재는 윤석열의 탄핵을 인용할 겁니다. 그러면 당장에 나오는 경우가 민주당에는 이재명의 대권주자 1인 체제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놈은 윤석열 탄핵을 빨리 시키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계엄을 이용했습니다. 저 민주당은 그렇고 국힘을 보면은 누가 여권의 대권 주자로 나오고 있는가? 탄핵이 가결되자마자 몇몇 얼치기 평론가들과 종편 방송에서 여권의 주자로 홍준표, 오세훈, 김태흠, 이철욱, 박형준이 이렇게 꼽는데 그들이 나오면은 또 완벽하게 필패합니다. 전 영상에서 내가 말씀드리기를 한동훈 체제 붕괴, 한동훈 쫓겨났다, 이재명은 이제 열세에 놓였다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재명은 완벽한 열세로 놓였고 이제는 국민들이 이재명을 쳐다보면서 이재명에 칠 것이고 보수는 결집할 것이며 중도까지 붙을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의 탄핵으로 보수의 괴멸이 들어가고 보수의 괴멸이 다시 시작되고 지옥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신천지가 열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고고TV가 보수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랬죠. 이재명이라는 악성 바이러스 때문에 다 그랬는데 왜 이 영상에서는 안철수뿐이 없는가 또 말씀드리는데 이 탄핵 과정과 개헌 과정과 윤석열의 2년 반을 잘 보셔야 됩니다. 윤석열의 2년 반은 귀게 했고 윤석열의 정책과 윤석열의 언행은 전혀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며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을 갖다가 파괴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그렇죠? 그러면서 계엄을 들고 나왔고 탄핵 과정으로 넘어갔다. 그러면은 기존에 윤석열을 옹호하고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며 지키려던 자들이 과연 중도층, 합리적인 보수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오세훈과 홍준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컨텐츠도 없고 또 오세훈과 홍준표는 지금 윤석열을 호가호위하면서 이때까지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국민들은 윤석열을 쳐냈죠. 계엄이 아니더라도 윤석열은 하야를 내년 말쯤이 되면은 하야로 끝마침을 할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예고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형준이가 무슨 대중적인 인지력이 있습니까? 김태흠이나 이철우가 무슨 대중적인 인지력이 있습니까? 자,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가 남는데 그들의 대중적인 인지력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과거를 우리가 반출해 보면 됩니다. 8년 전에 박근혜가 탄핵 과정에서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가 나왔죠. 그리고 저쪽에 문재인이 나왔습니다. 문재인이가 41% 얻었죠. 그런데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이가 보면은 홍준표가 23% 정도 얻고 안철수가 21% 정도 얻고 유승민이가 6% 정도 얻어서 48%인가 49%를 얻어서 문재인보다 훨씬 많은 표를 얻었으나 표가 분열되는 과정에서 졌죠.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주변 지인들한테, 후배들한테, 기자들한테 다 그랬습니다. 안철수 밀어라.
안 그러면 완벽하게 패배하고 표의 분산 때문에 완벽하게 패배한다. 안철수를 뽑지 않으면은 문재인을 맞이해서 진짜 경험하지 못한 정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홍준표는 홍도야 울지 마라 하고 나오면서 막걸리 마시면서 들고 다니고 망쳐버렸고 다음 지방선거까지 쪽박을 찼습니다. 그걸 갖다가 8년 전의 과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지형이 있었다. 그런데 현재를 봐도 역시 탄핵 과정입니다. 근데 박근혜보다 더 악성적인 탄핵 과정이 이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악성을 갖다가 악성적으로 지지한 애들이 바로 홍준표와 오세훈입니다. 물론 국힘의 전통 보수들이나 TK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은 TK 세력은 홍준표를 밀으려 그럴 것이고 70대 이상은 홍준표를 밀으려 그럴 것입니다. 국힘의 전통 보수들은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오세훈을 밀으려 그럴 것입니다. 합리적인 보수라는 사람, 중도층이라는 사람은 그럴 것입니다. 오세훈 젊은 애들한테 인기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세훈이 지금 갖고 가는 실정이나 오세훈도 실정이 많습니다. 대선 본격전에 들어가면 경선 과정에 들어가면 고고TV는 안철수만 띄우고 다른 애들 다 패버립니다. 그런데 오세훈 같은 경우가 특별하게 정치적인 폭발력이나 확장성이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이때까지 언론의 프레임으로 공학적인 프레임으로 쏟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국민들은 뭐를 볼 것인가?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났더니 문재인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했어. 문재인을 치우고 났더니 진짜 기괴한 놈이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해서 또 탄핵해서 치웠어. 그러면은 전체 보수 진영 국힘을 볼 겁니다. 보수 진영 국힘을 보고 저들이 변하지를 않아. 미래 비전도 없고 항상 보면은 공학적으로만 정치를 해. 지평이 안 열려. 우리 국민들의 마음과 우리가 뭐를 원하는지 몰라. 말초적인 것만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그러고 능력주의로 오세훈 같은 경우입니다. 능력주의로 자꾸 성과만 내려고 그래. 그게 과연 우리가 지금 선진국 시대를 자리 잡았고 국민소득 38,000불 씩고 양극화 시대에 젊은이 고민받고 젊은이를 고통받고 노인들 고통받고 세상은 그냥 발빠르게 움직이고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문화와 문명이 변동하는데 과연 오세훈이가 맞을까? 그 일반 국민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2030, 40, 50까지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2030, 40, 50까지도 40대를 제외하고는 40대, 50대를 2030이나 또는 60은 반반 나누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대단히 혐오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게 맞잡이로 2030, 40, 50, 60까지 60은 586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걔네들이 그 세대들이 홍준표에 대한 소구력이 있을 것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이 스마트하고 멋쟁이고 댄디한 건 있는데 과연 저 사람이 나라를 이렇게 끌어가고 미래의 가치가 있고 또는 대중적인 흡입력이 있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안철수를 봅시다. 안철수는 지금 좌우 또 중간에 양아치 이 준돌이한테 엄청나게 조롱희롱을 당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간접이고 대표적인 게 안철수가 기준이 없다는 건데 그게 프레임인데요.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국민들은 질렸습니다. 귀계한 놈들이 나타났다. 문재인이라는 놈이 나타나서 586 시민단체 NGO들을 다 들여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한쪽으로 몰고 갔다. 그거 반동으로 윤석열을 뽑았는데 윤석열이 같은 경우도 국힘에 기반을 둔 앵그리 유튜버 국힘을 기반을 둔 그 꼴통 보수들한테 의지해가지고 이상하게 무속에 의지하고 유라이트에 의지하고 이제는 유튜브에 의지하는 계엄을 일으키더라. 그러면은 원초적인 원죄를 묻게 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없는가? 이제는 새로운 인물이 나와도 안 됩니다. 혹시나 국힘 애들이 또 새로운 인물을 홍정욱 같은 사람을 끌어들이려면 모르나 그거는 기존의 보수였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차용해가지고는 완패합니다. 그런 기존에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안철수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보면은 윤석열이 2년 반을 넘으면서 제일 많이 핍박을 당한 겁니다. 그 박성민이라든가 얼치기 평론가들 분석가들이
윤석열이 망한 첫 번째 진중권 같은 놈, 이준석을 쫓아낸 게 윤석열이 망하는 시초였다고 하는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준석이가 윤석열에 필적할 만하면은 지금 왜 지지율이 2, 3%뿐이면 안 나오고 아직까지도 그냥 조롱가 희롱가 이상한 말을 하면서 정치를 하죠? 걔는 끝났습니다. 걔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걔가 어제 BBC 뉴스에서 인터뷰를 한 걸 보면은 내년 3월 31일이 자기가 만 40세 되고 대통령 피서권을 가져가는 나이다. 그래서 그때 가서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3월 31일 나오면은 말입니다. 표만 몇 개 분산되지 글을 뽑을 일은 없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오면 홍준표가 TK를 기반으로 70대 이상 또 60대 후반의 이상의 노인네들 또 당 경선에서 대권을 가져가려 그러나 자 불과 작년에 38 전당대회를 보죠. 김기현이가 윤석열의 낙점을 받아가지고 52%인가 3% 얻었죠. 그때 안철수가 23%를 얻습니다. 그게 국힘 당원들이 선택한 거예요. 100% 당원 투표였으니까 그게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봐요. 왜? 지금 현재 얼치기 평론가들과 또 그 TV조선이나 채널A나 또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가 그래도 기존의 보수에 있었고 적통 보수 중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으려 그러나 그게 윤석열로 다 망가졌고 윤석열 계엄 탄핵 또는 2년 반의 실정으로 다 망가져 있어요. 안철수가 지금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윤석열한테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떤 일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수모를 당하면서 견디고 있을 것이 국힘에서 그래도 정상적이고 괜찮고 합리적인 보수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게 지난 작년에 38 전당대회로 안철수가 23% 정도 얻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100% 당원 투표로 가면은 그 국민들이 반란을 또 일으킬 겁니다. 요번에 일반 시민 투표, 일반 국민 투표의 비율이 꽤 들어갈 겁니다. 안 그러면 망해요. 100% 당원 투표를 해가지고 이재명 같이 하면은 누가 뽑아줍니까? 제가 경강부회하는 거 아닙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숨기고 싶었고 우리가 윤석열 사태, 계엄 사태, 김건희 사태, 명태균 사태로 우리가 지금 안 보고 있는 게 있죠. 의료국정농단 지금 환자는 죽어가고 있고 의대생은 사보타지하고 있고 의료기는 망가져 있고 병원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까지 바르게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유일한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합리적인 지성들은 또 합리적인 보수들은 그걸 다 보고 있을 겁니다. 또 두 번째, 윤석열의 개헌 과정의 첫 번째부터 윤석열의 탄핵을 헌법 정신의 구현과 국민의 또는 헌법기관을 무시하고 헌법기관의 권리로서 윤석열의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그걸 갖다가 노인네들과 얼치기 평론가들과 꼴통 보수 지혜서들은 안철수를 갖다가 폄훼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보시지만은 TK에도 윤석열 탄핵 찬성이 66%가 되고 그죠? 또 국민의 힘 국힘 지지자들은 탄핵 반대가 60몇 %가 되죠. 그렇죠. 국힘 당원 지지자들은 한동훈이 싫어서 한동훈의 꼬맹이가 계셔서 윤석열을 탄핵하지 말라는 것이나 그들 마음에서도 왜 윤석열이 탄핵을 원치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가 무너지는 과정을 보고 있으니 또 탄핵을 당해? 그럼 우리 보수는 망했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전 정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부터는 탄핵이 끝났으므로 탄핵 가결이 됐으므로 보수 전체 진영이 성기를 잡으면 성기를 잡지 이재명한테 필성기운에 오고 우리는 역발상으로 이재명의 부정적인 면 민주당 양아치 이재명에 대한 공격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윤석열을 따라다니고 윤석열을 옹호하던 오세훈과 홍준표가 윤석열을 옹호하는 식으로 탄핵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 탄핵을 잘못했다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공격하면 국민들이 그들을 표로 찍어주겠습니까? 아니올시다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확실한 안철수가
탄핵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탄핵 가결에. 그리고 그가 지금 비록 현재는 그 노인네 보수들, 중도리들, 이재명 좌파들에 의해서 탄핵 찬성했다, 지금 배신자야 하고 그렇게 이지매를 당하고 있지만 안철수 거기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때리면 맞고 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리면 맞아라. 때리면 맞고 또 먼저 숙이는 사람이 이긴다고 내가 항상 그랬습니다. 그게 이재명과 윤석열 가지고 두 새끼가 싸우는 번에 윤석열이만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은 도덕성이나 인륜적이나 정치력이 이재명보다 안철수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훨씬 낫습니다. 그게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그러는데 또 미래의 비전이나 또 현재 트럼프 2기가 들어갔죠. 그렇죠? 우리가 대선을 시작할 때쯤 되면은 트럼프 2기가 출범합니다.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트럼프와 안철수는 와턴스쿨 동문이고 미국에 가장 많은 인맥을 가진 사람이, 트럼프 인맥을 가진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그런 걸 일부러 언론에서 지금 숨기고 있죠. 그래서 보수가 망하고 앞으로도 망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정치적인 지형만 보고 지평만 보고 있으면은 제 말이 맞아요. 김종인의 말이 다 틀려가는 거 봤죠. 김종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윤여준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윤여준이가. 그리고 박성민이라는 탑티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차별화해가지고 계획과 혁신의 바람으로, 그죠? 당대표로 국권을 지키고 대권 주자로 가서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저는 처음부터 그건 거짓말이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랬죠. 인간적인 역량과 정치적인 역량을 봐서 그렇습니다. 제가 하도 화가 나니까 한동훈의 뚜껑, 가발, 가슴뽕 이런 걸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인 거는 그 인간성이나 또 인륜성이나 도덕성이나 정치성과 정치력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은 날라갔고, 자, 그럼 이때까지 살아온 과정을 봅시다. 정치적으로 살아온 과정을 봅시다. 여러분들은 오세훈이가 정치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명태균 사태로 다 터진 겁니다. 그렇죠? 능력이 없고 명태균과 김종인에 의해서 배양된 서울시장이었다. 차용된. 또 홍준표가 정치력이 있습니까? 홍준표는 가는 데마다 자기의 나와버린 경상도 대구하고 부산에서만 승리를 했지 20년 동안 홍준표가 당대표를 하든 원내대표를 하든 대통령 선거 나가든 지방선거를 주도하든 이긴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그렇죠? 홍준표는 그때 전적으로 보수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그랬습니다. 근데 안철수 같은 경우는 보수의 전적인 지지를 받지 않고도 혼자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서울시장 나가서 2등 3등 했습니다. 거의 정치력이, 인고의 세월을 가진 정치력이 이제는 정상적인 국민이라면은, 정상적인 국힘 보수 사람이라, 합리적인 보수라면 안철수를 믿을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거지로 보수 언론이나 보수 평론가들이나 보수 방송에서 일부러 지금 안철수를 빼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내가 어제 그저께 말씀드린 그 엠브레인 그 여론조사, 이재명이 37%, 한동훈이 7%, 조국이 6%, 오세훈이 5%, 안철수, 홍준표 4%, 나머지 나가리 이렇게 말씀드렸죠. 거기서도 꾸역꾸역 채널 A라는 곳이 방송을 하는 거 보면은 안철수는 빼요. 홍준표하고 오세훈만 그려들고 말도 없는, 거기 그 대권 주자에 나오지도 않는 저기 부산의 박형준이라든가 충남의 김태흠이라든가 경북의 이철우를 올려요. 그런 식으로 안철수를 일부러 뺀다는 거죠. 그러면 또 망합니다. 또 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에 닥친 짓인 거지는 다 알아요. 경제는 정체에 있고 하강기에 들어갔고 일본의 30년 초기하고 비슷하게 들어갔고 또 전 세계적인 경제 재편, 자본 재편이 트럼프에 주도되고, 그렇죠?
또 외교 국방이 경제에 의해서 좌우되는 시대가 왔죠. 홍준표가 경제인입니까? 오세훈이 경제인입니까? 안철수는 경제인입니다. 경제학을 전공 와튼스쿨 석사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내가 이 영상을 찍는 건 뭐냐 하면은 하도 안철수 썸네일을 걸으면 이놈의 쉐이들이 노인네들 좌파 준들이 와서 엄청나게 달아요. 댓글을 욕하면서 안철수 안 돼. 안철수는 간잡이. 안철수 정치력 없어. 안철수 뭐가 안 돼. 나타나는 건 다수일 수 있게 10개뿐이 안 돼요, 댓글. 그런데 한 100개가 달립니다, 그런 댓글이. 무조건 싫다고 싫구나만 누르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5년과 윤석열 사태과 국힘애들이 저렇게 지리멸멸하며 지옥문에 빠진다고 겁을 내고 있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이재명이 혐오스러우니 거기에 대적할 사람을 찾으면은 홍준표는 아니다고 일단 제껴버리고 안철수를 선택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 예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철수가 워낙 보수에 대한 기반이 오세훈이나 홍준표보다 약하죠. 그래 유승민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민은 안 되는 것이 맨날 비판만 해. 그리고 지금 원애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 직함도 없기 때문에 페이스북만 쓰고 간혹 가다가 시사평론 나오는데 계속 비판만 하는 겁니다. 근래에 들어와가지고는 입을 닫고 있죠. 진짜 윤석열이 넘어지니까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승민 같은 경우는 너무 존재감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 언론이나 보수지에서 보수의 언론들은 특히 방송이나 그 얼치기 평론가들은 오세훈, 홍준표, 유승민 이렇게 뽑는데 제가 그랬죠. 6개월 전부터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1년 전부터.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가 남는데 명태균 사태로 오세훈 나가리가 됐다. 홍준표는 70대 노인네들과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면서 존재감과 당원표를 얻으려고 그러나 이번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홍준표의 그 꿈은 날아갈 것 같다. 그럼 안철수가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빠르면 5개월 대선이 좀 길면 8개월까지 가는데 그 전까지 계속 안철수는 비전을 내놔야 됩니다. 윤석열을 더 이상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옹이할 필요도 없지만은 죽은 봉화를 왜 자꾸 공격합니까? 그게 이재명이나 민주당 놈들이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은 탄핵으로 정치적 목숨과 개인적인 영역과 개인적인 목숨까지 깜빵으로 들어가는데 그거 공격해서 뭐합니까? 김건희 공격해서 뭐합니까? 이제 안철수는 대안을 계속 내놓으면 됩니다. 왜? 오세훈이나 홍준표는 대안을 내놓을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 안철수로 갑시다. 고고티브 안철수 지지자 아닙니다. 고고티브는 대한민국 정치가 바르게 펴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지지자가 바뀌고 항상 저놈이 부정부패나 또는 국민을 배반하면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고고티브에 후원하고 오십시오. 어느 파든 어느 지지자든.